안녕하세요. 베리타스 법학원 전재명입니다. 지금부터 법률저널 전국 모의고사 제9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영역이고요.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남은 두 회차 모의고사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아시겠지만 9회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 퀴즈, 간단한 수리 퀴즈 문제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계산 문제도 다 좀 쉽게 냈어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생긴 것보다도 쉽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 쉽게 놔두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문장을 읽을 때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이것도 보시면 지불해야 될 비용의 합과 반납할 때 돌려받아야 될 비용의 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서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두 번씩 계산시키기 때문에 계산에서 조금 귀찮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을 거다. 다만 지문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이 상황에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좀 예측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3박 4일간의 대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금은 대여비와 별도로 지불을 하되 3만 원을 받지만 2개의 품목 이상 시 보증금은 5만 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2개 품목 이상을 대여를 할 때 보증금이 5만 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 보증금을 이야기를 하는 걸 거고요. 대부분 정장샵에서 빌리는데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빌리겠죠. 그리고 사람이 지금 갑과 을 둘 나와 있으니까 갑, 을 둘 다 2개 품목 이상 빌리는지 한번 쓱 봐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3개, 4개를 빌리네요. 그럼 얘네들은 모두 보증금을 5만 원씩 받고 지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루당 7,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돼 있는데 본문에 딱 봤더니 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했는데 반납하고 나서 서비스가 지연돼서 3일이나 지나서 도착했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겠다. 추가 요금도 부과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구한테? 을한테. 자, 갑은 추가 요금 없고요. 을은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택배 이용 시 도착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택배 이용했다라고 했으니까 도착일이 언젠지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찾아야 될 거는 도착일이구나. 요거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여하는 날 보증금과 대여비를 지불을 하고 대여를 하며 자, 이게 이제 대여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죠. 반납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추가 요금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그만큼 빼고 돌려받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여를 할 때 내는 돈은 이제 각 품목당 비용, 품목비 더하기 보증금, 보증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돌려받을 때 환급받는 금액은 이제 보증금에다가 이제 차액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추가 이용 금액만큼을 빼준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더한다라고 하면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2번 들어가죠. 2번. 자, 그러면은 1인당 보증금이 5만 원이다. 그리고 2명이니까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까지 하면 기본적으로는 20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품목별로 내는 품목별 비용에 대해서 더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 을이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늦게 도착한 것 같잖아요. 그냥 봐도 지연됐다 이런 단어 들어가 있으니까 늦게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내줘야 되는 차액 을의 차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이 훨씬 더 쉽겠죠? 전체에서 20만 원에서 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20만 원 다 지워주시고요. 남아있는 5만 5천 원, 6만 1천 원
67,000원, 73,000원, 79,000원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값은 자켓, 원피스, 구두를 대여를 했죠. 그럼 자켓, 원피스, 구두를 확인해보면 22,000원, 18,000원, 7,000원이니까 47,000원만큼 네, 비용을 냈겠네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자켓, 셔츠, 벨트, 넥타이를 대여를 했습니다. 자켓, 셔츠, 벨트, 넥타이 다 해서 34,000원만큼 네, 냈다 하면 이거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네, 8만 원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이 얼마나 늦었나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을이 얼마나 늦었을까를 봅시다. 을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계산할 때 뻘짓은 했는데요. 자켓이랑 원피스랑 구두 다 더하면은 22,000원, 4만원, 47,000원이죠. 아, 여기 그걸 더하면은 8,000, 죄송합니다. 81,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8만원이라고 적어놨네요. 황당해가지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대여를 했을 때 얼마나 늦었냐를 봐야 되는데 1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박 4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3박 4일은 4월 16일까지겠죠. 그리고 여기 택배 서비스를 해서 받은 거는 4월 18일이 됩니다. 자, 이틀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14,000원만큼 차액을 내야 된다. 이 두 개를 빼주면 67,000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겠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를 7,000원 단위로 낼까? 아니면 6만원 단위, 그러니까 이 조금 틀어지게 낼까 고민을 했는데, 이 1박 2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날짜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이라는 게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확실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보기 어렵게,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없는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 찾기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내고 돌려받고의 작업을 다 거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는 이제 내고 받는데 다 들어가고, 그 20만 원을 빼고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전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계산 영역을 미리 당겨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저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단선적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쭉 문제를 풀다가 다시 뒤쪽 답에서부터 가능성이 높은 걸로 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랑은 다른 거지만 아마 16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16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6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에서도 저는 이제 청소 시간을 전부 다 미리 빼놓고 남은 걸 바탕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어찌됐건 보증금에 대해서 차액 부분 빠지는 걸 제외한다면 어쨌든 20만 원을 주고받는, 10만 원씩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하는 문제니까 풀기 싫죠.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자, 볼게요. 가영이랑 나영이랑 다영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5월 공휴일은 5일 수요일과 19일 수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공휴일이란 정보를 줬어요. 왜 줬을까? 공휴일이란 정보를 주면서 달력 모양도 하나 주고요. 5월 5일 수요일이다. 이런 정보를 줬으니까 달력의 형태를 하나 줬고요. 거기에 더해서 공휴일이 조건으로 사용이 되겠다. 조건에 어딘가 쓰이는 게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영이가 근무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회당 2시간의 근무, 2시간의 근무를 하고 월요일, 금요일에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무 시작 일 이후 매주 월요일, 금요일이에요. 근무 시작일이 언젠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월 금요일에만 근무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영이는 월 금에만 근무를 하죠. 근데 5월 5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5월 달의 첫 번째 월요일은 5월 3일일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금요일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금요일은 7일이다. 이런 정보도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매번 이제 시간당 2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회당 5만 원씩 받으니까 주당 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영이 같은 경우는 주급이 아니라 첫 회 근무를 마칠 때 선수금으로 8회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8회분의 보수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4해서 40만 원이 8회, 그러니까 4주간 받는 게 되겠죠. 그런데 4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밑에 쭉쭉 날짜를 적어 보시면 4주를 하고 나서도 5월 31일 날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영이가 5월 3일에 첫 근무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5월 달 한 달 동안 40만 원 받고 나서 31일 날 또 한 번 더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총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영이는 40만 원 또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나영이를 검토를 하는데요. 나영이 같은 경우에는 매회 5시간의 근무를 하고 주당 근무 횟수는 3회. 그리고 특별하게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근무 시간당 9,000원이니까 회당 4.5만 원이고요. 주당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주급으로 13.5만 원이고 매주 말일 해당 주의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주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영이 같은 경우에는 4주간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가영이랑 달리 5주 차에 5월 5주 차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가영이 이제 54만 원부터 날짜에 따라서 줄어드는 형태로 제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급 13.5만 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합시다. 자, 그다음 다영이 보겠습니다. 다영이 같은 경우는 건당 1,500원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 일을 하고요. 시간당 최대 7건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당 15,000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루 3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1,500원까지 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매일 할 수가 있죠. 매일 할 수가 있고 업무를 한 건 한 건 해결할 때마다 다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까 저희가 만들 때 3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주가 들어가 있고 이 4주 중에서 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날짜 수는 31일까지 포함하면은 4 곱하기 5 더하기 1에서 21일이 될 거예요. 여기서 공휴일 빼주면 공휴일 이틀 있었으니까 이거 빼주면 총 19일 근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31,500원에다가 19를 미리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찮죠? 20 빼기 1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31,500원에 20 빼주고 빼기 1을 해준다. 그러면 63만 원에다가 빼기 31,500원이니까 59만 8,500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59만 8,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주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31,500원에 5일을 근무를 하면 15만 7,500원이 되지만 4일을 근무를 하면 12만 6천원이 되죠. 여기서 근무하는 날짜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나오고 이게 이제 공휴일에서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나영이보다 어떤 주에는 더 적게 벌고 어떤 주에는 더 많이 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선지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의 문제를 봤을 때 저는 그냥 일단은 선지를 안 봐도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그리고 중간 보면은 뭐 근무 시작일 이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근무 시작일도 변수로 들어갈 수 있겠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미리 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선지를 보기 전에. 선지를 봤을 때 나영이는 매주 다영이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는다. 아니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5월 한 달간 가영이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는 80만 원이었죠. 다영이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보다 많았다. 자, 59만 8,500원보다 더 많아야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다음 디귿에서 5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자, 이게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그냥 풀로 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받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가영이, 다영이, 나영이 순이다. 자, 니은 디귿 맞죠?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게 됐죠. 이렇게 보니까, 다시 화면을 보니까 글씨를 참 그지같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열정적으로 쓴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안 보이는 게 있다면 해설지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계산하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문제 푸실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순 계산 같은 거야말로 오히려 연습을 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해석에서 보는 그런 큰 수들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고 작은 숫자들 가지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구문 같은 걸로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거 연습하시면 제일 좋아요. 다음 9번 볼게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계산 문제죠. 계산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푸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조합, 그리고 가장 작은 가치를 가지는 조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자 말자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20년과 21년이 단위가 다르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계산을 다 해야 되네. 그럼 중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중복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를 일단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동화 7개, 은화 7개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화 앞에, 전미사 화 앞에 동 또는 은, 뭐 금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일종의 단위가 되겠죠. 나머지 쌀, 보리, 종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물이고 이 뒤는 현금이니까 이 금화들의 그 동전들에 맞춰서 나머지를 조정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2020년에 쌀 1섬은 은화 3개, 동화 2개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화 10개가 은화 1개의 가치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2020년에 쌀 1섬은 그냥 은화 32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21년도에 쌀은 어떻게 되지? 21년도에 쌀을 봤더니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난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비례 관계로 해가지고 골 때리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줬어요. 쌀은 풍작이고 그래서 쌀 1섬은 은화 2개, 동화 4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24 동화가 된 거고요. 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은화 4개를 가지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보리는 40 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년도에 보리를 봤더니 20년도에 보리 1섬은 12개의 가치를 지닌다. 자, 그럼 단위들 나왔으니까 밑에 한번 위에 적어 볼게요. 쌀 같은 경우에는 32랑 24. 자, 보리 같은 경우에는 12와 그리고 40. 종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면 종이는 이제 16과 16 그대로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종이의 가치가 변화하지 않았다. 이것도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 작업을 할 거니까 저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쌀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 곱합니다. 128, 32, 64. 그 다음에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바로 적어요. 96, 24, 48. 그 다음 보리 같은 경우도 적어줄 수 있죠. 보리는 48, 160, 36, 120,
그리고 72, 240. 자, 이걸 집어넣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요거 하나 다 집어넣고 그 다음 이거 집어넣고 하는데 이제 숙달이 많이 되면은 보리 4섬에 대해서 12, 40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보통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많이 푸시겠지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이할 때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런 거 다 쭉 나열만 해주시고 글씨만 깔끔하게 써가지고 계산할 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정리했고요.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합산만 하면 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적었어요. 이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적어줬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냥 부분을 위해서 적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위쪽부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더 할 건데 128에 96 더해주는 거니까 224가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7 더해주면 231. 이 밑에는 208에 96 더해주는 거니까 304. 거기에다가 7 더해주면 311. 자, 계산할 때 짝 맞춰서 계산하는 거 아시죠? 얘들이랑 얘 더해주면은 200 되는 거고 96에 대해서 더하기 4 빼기 4 해주시면은 좀 더 계산이 빨라질 거라는 거 100에 가깝게 변형을 해서 해주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밑에도 더할 건데 뭐 여기 68에 96 더해주면은 164에 50 더해서 214. 밑에도 96이랑 24 더해주면 120이고 합치면 240에다가 50 더해주면 290.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밑에 거 검토를 할 건데 64에 72. 64에 72 하면은 요거는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요렇게 먼저 64 두 배에서 128 해주고 72 더해주면 210. 이건 230이 되겠죠. 다음에 아래쪽도 더해주시면 304에 352, 382가 나온다. 그렇게 했을 때 2021년도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구예요? 니은이고요. 2020년도에 가장 큰 건 누구죠? 기억이죠. 기억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니은이 가장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산을 뭐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 한 줄씩 한 줄씩 푸시면은 한참 걸립니다. 뭐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아무래도 문제 풀 때 이 머리를 덜 써도 돼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속도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MBTI 나왔죠?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금 한 3, 4회차 연속으로 이제 커플 관련은 나오는데 출제하신 분들 중에서 한이 맺힌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MBTI 아주 뭐 핫하죠. 이제 MBTI 끝나고 사주갑자 나온다고 뭐 그런 드립도 있던데 MBTI만 해도 문제 내기가 아주 힘든데 사주까지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조금 잡설했고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MBTI 딱 보자마자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MBTI 기본적으로 조합이다. 조합론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사주도 마찬가지죠. MBTI 혈액형에서 이제 MBTI 나온 게 인기가 있는 게 이유가 뭐예요? MBTI는 경우의 수가 16가지나 되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용 봤는데 IE, SN, 그리고 TF, 그리고 PJ 이렇게 있다. 이것도 다 사람들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이 핵심이죠. 3개 이상 같을 경우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커플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E인 경우, 최소한 한 사람이 E인 경우는 2개만 같은 경우에도 커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래는 뭐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서가 E잖아요. 단서가 E.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E니까 E가 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병이 E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자, 병이랑 사귀고 싶은 사람은 NT 다시 중에서 하나만 겹쳐도 된다. 눈에 보이는 이 NT 중에 하나만 겹쳐도 마지막 자리가 같아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값을 한번 볼게요. 자, 을은 3번 자리에 F랑 T가 서로 달라요. 근데 2번 자리랑 4번 자리가 비어있죠? 아,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INFP가 돼서 병이랑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뭐 INFP든 뭐 J든 상관없이 여기는 뭐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병과 을은 사귈 수가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갑도 똑같아요. 갑은 2번 자리는 다른데 3번 자리 비어있죠. 4번 자리 P라고 나와있지만 병도 4번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갑과도 사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과 을은 어때요? 1번 자리가 같죠? 1번 자리가 같으니까 2, 3, 4번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만 더 같아도 사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갑과 병이 커플이 될 수도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커플이 될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은 세 개가 같아야 되죠.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세 개가 같으면 갑과 병도 커플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을이 SFP다. ISFP고 갑이 ISTP고 병이 ENTP면, 자, TP가 서로 같아지고 병이 E가 있으니까 커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갑과 을이 커플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갑의 것들, 이 나머지 세 자리 중에서 을과 같은 게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같아지고 나머지가 병이랑 두 개가 같아지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될 수 있다면 이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능한 경우가 있죠.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과 을이 커플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했을 때, 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라는 의미죠. 될 수 있다면 이라는 거는 이미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여기서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갑과 병도 커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된다, 뭐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랑 여기선 될 수도 있다가 나왔었죠. 가능성이 있다가 있고 여기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된다라고 썼으면 여기 그냥 된다라고 썼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썼죠. 이 본문의 내용상 된다랑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쓰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뭐 커플이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된다의 표현 대신에 될 수 있다가 쓰이고 있다는 거,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갑과 을이 커플이 될 수 있다면 얘도 될 수 있다, 이것도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반례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 반례가 존재한다면 이유는 틀린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의 제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긴 본문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커플이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세 개가 겹치는 경우에. 세 개가 겹치는 경우에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될 수 있다는 이 전건이 이제 긍정이 됐을 때 이것도 전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이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이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뒤에 조건도 만족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항상 그렇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평가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이제 빡빡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왜? 반례가 존재하니까. 반례 어떻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3번 자리에다가 F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갑과 한 자리 이상 같을 수가 없게 되죠. 그때 을이 이제 2번 자리가 S거나 4번 자리가 P거나 하면 무조건 3개가 겹치죠? 그러면 갑과 을이 커플이 되면서 갑과 병이 커플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반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과 병이 커플이 될 수 있다면 갑과 을이
을은 커플이 될 수 없다. 자, 여기서 바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반례가 있지 않을까? 인데 얘는 뭐 위랑 조금 다를 것 같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거. 을이 병과 커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1번 자리는 다르지만 어차피 2인 경우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2, 3, 4 중에서 두 군데가 같아야 되는데 3번 자리는 달라요. 그러면 2번 자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2번이 n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4번 자리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P거나 J거나 어찌됐건 같기만 하면 됩니다. P가 되든 J가 되든. 근데 얘가 만약에 P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갑과 을이 커플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4번에 P가 들어가야 그나마 비슷해지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3번 자리에 F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세 자리가 같은 경우의 수가 되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갑과 을이 커플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될 가능성이 있다. 될 수도 있다. 해서 이거 디귿은 틀린 선지 해서 기억만 맞고 니은 디귿은 둘 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많이 어렵진 않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해석할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사랑 여기 제시된 동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억선지랑 니은선지 비교하시면서 이 부분 차이 한 번씩 검토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12번 문제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 모범 거랑 거의 비슷한 게 나와 있었고,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이야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경시대 책에서 나온 적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도 변형 문제가 나온 적 있죠.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있죠. 갑과 을이 경기를 하는데 6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죄송합니다. 이 병정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일관성 없는 거. 이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참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놓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여튼 여기 갑 봤더니 가위를 3번, 바위를 6번, 보를 1번 냈대요. 그리고 비긴 적이 없다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것을 낸 적이 없다. 비긴 거를 낸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쭉 써볼게요. 자, 이거 바위입니다. 가위를 3번 냈댔죠. 자, 이거 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를 1번 냈대요. 이거 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걸 내면 안 되니까 여기는 바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을은 바위를 4번 냈대요. 그럼 어떻게 돼? 바위 4개는 다 이 뒤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남은 것들 가위 4번, 보 2번은 반드시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갑 을로 놓고 봤을 때 승패가 갈라지죠. 승패가 갈라지는데 자, 여기는 갑이 이기고요. 여기는 을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을이 이겼고 마지막에 갑이 한번 이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대 5다. 5대 5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정도 검토를 할게요. 자, 병정이 있는데 병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되 정이 지금 제일 많이 하나를 냈죠. 뭐죠? 보를 7번 냈다. 자, 그러면 보 7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손가락 3개만 그려져 있지만 보라고 생각해 주세요. 보를 7번을 그려주시고 그 뒤에 가위 1번, 바위 2번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서 칸을 만들어 주시고 봤더니 병도 보를 3번밖에 안 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딱 칸이 맞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칸을 맞춰서 줍니다. 칸을 맞춰서 주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갈라지죠. 만약에 정이 보 7번, 병이 보 3번 해서 딱 합쳐서 10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하지만 같다라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위 4번, 바위 3번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바위부터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승패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이 3번 먼저 이기고 병이 4번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정 1번, 병 2번 해서 6대 4로 병이 이기고 그 다음 정이 이깁니다. 자,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거는 갑과 병의 승리 횟수를 그것도 순서대로 검토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5회, 6회에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자, 쉽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의 문제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게 꽉 차냐 안 차냐가 되게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갑을, 병정 이렇게 2명만 나오면 2명씩 경기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되지만 추후에 뭐 입법고시 기출문제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3명이서 경기를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좀 복잡하고 지금 조건들을 활용을 하시면서도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존재한다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도 검토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 출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버리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이거 거의 똑같은 거 제가 강의 때 했었고요. 거의 했었고, 그리고 제가 퀴즈 강의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학생분들한테 많이 나눠드리죠. 거기도 똑같이 있는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이미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짜 금화 나옵니다. 가짜 금화 나오는 문제들 여러분들 꽤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안 풀어봤다면은 이제 들어보시면 됩니다. 가짜 금화가 나오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가짜 금화. 일단은 뭐 1에서부터 9까지 9개의 금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가볍다, 하나가 무겁다. 여기서 무겁거나 가볍다처럼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가볍다 또는 무겁다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냥 3개씩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씩 3등분을 해요. 3등분을 하고 2개를 측정을 합니다. 2개를 측정을 했을 때 무게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무게가 다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가져와서 또 똑같이 2개 1개로 나눠서 검토를 하시면 여기서 다른 게 나오면 가볍거나 무겁다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특정이 되죠. 같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하나가 가볍거나 무거운 여기 주어진 정보대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때요? 가볍거나 무겁다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무게를 쟀을 때 이렇게 수평이라면 나머지 하나가 무게가 다른 게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수평이 아니라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수평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의 무게가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건 아는데 가볍다면 여길 거고 무겁다면 이쪽일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검토를 할게요. 제가 가짜 금화 이 무게 재는 부분에 대해서 양팔절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2가지 다 드렸는데 그리고 해결을 해드릴 건데 전자적으로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모강에서도 냈었고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에서부터 10번까지의 병이 있고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개수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불량품이 들어가 있어서 무게가 무겁거나 또는 가벼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1에서부터 10번까지에서 개수를 서로 다르게 추출합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자, 이렇게 추출을 하고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무게가 서로 동일하다면 55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하나가 무겁거나 가볍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우면 그 가벼운 게 정확히 그 비율만큼 여기서 빠질 거고요. 무겁다면 정확히 그 비율만큼 여기서 무게가 늘어날 거예요. 여기 이 값과 그 무게 차이를 비교를 함으로써 무겁다 또는 가볍다를 바로 특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율을 통해서 몇 번 물건이 이제 고장 났는지 불량품인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이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금화 문제에서는 이제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금화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풀기 쉽습니다. 다른 문제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다른 무게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팔절 문제들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하나를 세세히 적을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표시를 해주셔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랑 B, C, D 그리고 E, F, G, H가 서로 무게가 같을 때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눠놓고 무게를 쟀는데 두 묶음이 다행히 무게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무게들을 일부를 추출을 해서 이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추출을 왜 하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 D랑 E, F, G, H가 무게가 같았다는 거는 다 정상 무게라는 거예요. 그때 이 남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 중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죠가 아니라 있어야지. 그러면은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게 더 무겁고 가벼운지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A, B, C, D라는 애들을 가져와서 쓰면 무게가 정확한 무게가 어떤 건지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A, B, C랑 그리고 I, J, K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뽑아서 비교를 해요. 얘네가 무게가 같아요? L이 문제겠죠.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면 뭐가 나와요? 어느 게 더 가볍고 어느 게 더 무거운지가 나오죠. 그러면 IJK가 무겁다라면은 그 가짜 금화가 더 무거운 거고요. IJK가 가볍다라면은 더 가벼운 금화겠죠. 여기서 가짜 금화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IJK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무게가 같다라면 ABC와 IJK가 무게가 같다라면은 L이 무게가 다른 하나겠지만 ABC, IJK가 무게가 다르다면 L은 정상 금화일 거고 IJK 중에서 무게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 그리고 얘가 정상 무게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무겁냐 더 가볍냐에 따라서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 IJ만 따로 빼서 비교를 합니다. IJ만 따로 빼서 비교를 한다. 무게가 같으면 당연히 K가 문제가 있는 걸 거고요. 무게가 다른 값이 있다라면은 이때 나온 값에 따라서 그대로 이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가 IJK보다 가벼웠다. 그때 I랑 J를 비교를 했더니 J가 더 무겁다. 그러면 J가 가짜 금화인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었다라면은 I가 더 무거운 금화겠죠. 자, 이 부등호 반대로 하면 이걸 그대로 역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단계가 몇 단계가 들어갔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자, 최대 세 단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무게가 같았을 때는 최대 세 단계라더라가 됐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만들었을 때 A, B, C, D, E, F, G를 비교를 했더니 GH를 비교를 했더니 무게가 서로 달라요. 무게가 서로 달라. 그러면 이 IJK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다 정상 무게가 되죠. 자, 여기서 정상 무게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게가 정상 무게가 된다. 그럼 이제 A, B, C, D, E, F, G, H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섞어주는 거다. 어떻게 섞어주면 될까요? 어떻게 섞어주면 될까요? 여기서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A, B, F, G 그리고 아이고 잘못 썼네요. A, B랑 C, F, G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자,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 자,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 둘이 무게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서로 같다라면 서로 무게가 여기 잘못 말했네요. 표시를 하면서 조금 섞었는데 여기 A, B, E하고 여기 CD를 가져와야 됩니다. CD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F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작업을 왜 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A, B, C, D랑 E, F, G, H 중에서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한쪽 영역을 반으로 딱 잘라서 두 개로 갈라서 이렇게 섞어주고 이 남아있는 이 둘 중에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얘가 정상 무게였다면, 이게 다 정상 무게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이었다면 EF 중에서 어느 하나가 무겁다라는 상태 또는 가볍다라는 상태가 바로 나오게 될 거고, 그때 어느 쪽이 더 이제 문제가 있는지가 바로 측정이 되죠. 그리고 또 얘네 둘이 같았다라면 어떻게 될까? 같았다라면은 GH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나오겠죠. 자, 그냥 이 같았다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B랑 CDF가 서로 무게가 같아. 그러면 GH 중에서 뭐가 있어요? 가벼운 게 있는 거죠. 가벼운 게 있는 거죠. 그때 G가 더 무겁다라면은 이제 H가 범인이 되고, G가 더 가볍다라면은 G가 범인이 된다. 뭐 가짜 금화가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거 말할 때 어버버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림을 안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골 아파요. 근데 얘네 둘이가 무게가 정상 무게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한 겁니다. 여기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딱 하나만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정상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AB랑 CDF가 무게가 같다는 거는 AB, CD가 정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C는 무겁고 E는 가벼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서로 겹쳐서 하다 보니까 같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단 하나만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AB랑 CDF가 무게가 같다면은 AB, CD는 정상이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 반대로 AB랑 CDF가 무게가 달랐을 때를 한번 고정해 봅시다.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때 예를 들어서 AB랑 CDF 비교했는데 AB가 CDF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자, 이 중에서 단 하나만 무게가 달라야 되죠. 그럼 단 하나만 무게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있는 애들일까를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무게가 이렇게 그대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랑 B 두 개만 뽑아서 한번 해볼게요. A랑 B 두 개를 뽑았는데 무게가 같아.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정상인 게 되죠. 정상인 게 되겠죠. 이게 정상이다라고 했을 때 CDF가 E가 들어간 시점에서 더 가벼워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가능한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F가 가벼운 거일 때, 더 가벼운 거일 때 빼곤 될 게 없겠죠? A랑 B가 무게가 같은데 A, B, C, D가 더 무겁다라고 했는데 A, B, C, D에서 무게가 차이가 있다면, A, B, C, D에서 무게가 차이가 있다면 CD가 더 무거운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F가 더 가벼운 거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F가 더 가벼운 거다.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A랑 B가 서로 같다라면 바로 뭐가 나오고, A랑 B가 서로 다르다라면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CDF, E는 다 무게가 같고 A, B 중에 하나가 더 무거운 게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 A, B만 서로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럼 그때도 단계가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자, 어떠한 경우에도 세 단계만 지나치면은 다 됩니다. 그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놓은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부분이고, 제가 말한 것도 잘 고려를 해서 써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형태고, 한 3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서 나머지 풀이 방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